자, 교재는 837페이지 뇌물죄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작년도 경찰 간부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자,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할 때 공소시효는 무이자를 차용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2번. 법령에 의한 임명권자에 의해서 임명되어 온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임명 결격자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은 1970년대에 구급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이 되었었는데 당시에는 부적격자였죠.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전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간과하고 이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4급까지 올라갔어요. 그 4급이 되어서 이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뇌물죄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과거 언제부터 채용되었느냐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임명 결격자였다는 것이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뇌물죄가 되려면 이제 공무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과연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판례는 외관을 갖추었다는 거죠. 이 외관을 이런 얘기를 왜 쓰냐면 이 사람이 3,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공문서 처리를 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효 처리가 되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외관이나마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뢰죄 처리를 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뇌물죄에서 이익이란 일체의 유형적, 무형적 이익을 말하고 심지어는 성적 욕구,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 틀렸죠? 자, 공무원이 직접 받아야 되는데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줘라. 근데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사자나 대리인입니다. 아니면 내가 받아도 똑같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 부모님이 받거나 내 처가 받거나 내 자식이 받거나 나의 채권자가 받거나 그쵸? 등등 그런 것과 같이 일체형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때는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거의 동일시될 수가 있기 때문에 129조 1항의 뇌물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수뢰죄입니다.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아니라 단순수뢰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문제 2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이때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르다라고 할 때는 자,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야만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되는데 따질 것이 아니라 했으면 틀렸죠? 그 다음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자,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것은 좀 다르네요. 자,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를 통하여 수수하는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했다는 말은 이 공동가공의사가 뭡니까? 공모잖아요. 주관적 요건, 객관 요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자,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공무원 사이에서는 129조 1항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주관적 요건, 객관 요건이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3번 볼게요. 자, 먼저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증례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무원이 증례자에게 손가락 하나를 폈습니다. 요거 하나 달라 이거죠. 근데 요 하나가 1,000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증례자가 이걸 1억 준 거예요. 1억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자기는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훗날 이걸 반환합니다. 자, 그랬을 때 형법 129조 1항 즉 단순수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쵸? 받으면 기수니까요. 여기 받으면 기수입니다. 받으면 여기서 기수가 되고
자, 후에 반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즉시 반환이 아니고요. 한 열흘 있다가 반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있었죠.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죄가 안 되려면 받자마자 돌려줘야 됩니다. 받자마자 이거 뭔 소리냐 하라고 하면서 받자마자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이걸 열흘 있다 돌려줬고 또 간만에 보니 먼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왔을 때 주관적 고의도 있다 봐서 뇌물죄가 됐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서 129조 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을 한 이후에 그랬습니다. 즉 기수가 된 이후에 자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죠. 즉 성립했다는 말은 기수가 되었단 말이고 그걸 실제로 누구가 얼마씩 나눠 가졌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문제는 결과된 기수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하등 기수범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맞죠? 자,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은 말씀드렸어요. 그치? 실제로 공무를 수행해 왔다면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자, 2번 갑니다. 자, 대표이사 갑입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그러니까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사장이란 말이에요. 사장. 그러니까 한 몸체죠. 한 몸체. 그래서 이 회사의 그 계좌로 요 회사 계좌로 이제 돈을 받았죠. 뭐 이게 뭐 내 회사인데 그렇죠? 내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명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계좌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과 쌤쌤이라는 겁니다. 129조 1항의 단순수뢰죄가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각 지자체를 가보면 가진 게 돈밖에 없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좀 한번 가져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시장이나 군수에 입후보를 해서 공천 받아서 거기 시장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이제 업자들이 와서 이제 뇌물 갖다 막 바칠 것 아닙니까? 어디 좀 허가 좀 해달라, 뭐 제한 좀 풀어달라 이런 청탁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장이란 사람이 자기가 받으면 이제 발각될 염려가 있으니까 저기 가면 어느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좀 기부 좀 해주세요. 아니면 그쪽에다가 갖다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자기가 옛날에 회사를 운영하던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회사는 자기가 시장이 되면서부터 이제 시장 자리를 이제 뭐 자식에게 물려주었거나 뭐 누군가가 대리 경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는 자기 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제 회사 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그 회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받은 거나 그 회사가 받은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수뢰죄가 되는 거죠. 이 판례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수의계약이네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업자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뭐야? 수의계약은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공사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아는 사람에게 야, 네 저 공사 너가 해 이렇게 하는 거지. 대신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도 분명히 공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억 원래는 한 5억 정도면 돼요. 5억 정도면 되는데 10억 이렇게 부풀려서 계약하고 그러면 5억 차이가 남잖아요. 차액이 5억이잖아요. 그러면 야 너도 먹고 나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사전에 되돌려받기로 한 요 약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내가 다 먹으면 안 되지. 이 업자도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난 1억만 줘라. 1억만 줘라. 넌 4억 먹고 나 1억만 줘라. 그래서 그 약정에 따라 수수한 돈입니다. 요 1억이. 그러면 내가 공사 너한테 줄게 이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1억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 1억은 뇌물입니까? 횡령금입니까? 요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이죠. 횡령금. 여기 나와 횡령금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요 담당 공무원이 그 이제 군청이나 시청이나
근무하는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잖아요. 그치?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이란 사람은 그 시청이나 군청에 있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야, 보관자. 재물 보관자. 근데 보관자인데 그 돈을 막 쓴 거지. 그쵸? 원래는 5억짜리면 5억짜리로 해야지 왜 10억짜리로 계약서를 쓰고 5억 남으니까 너 먹고 얼마 나 먹자 이런 식으로 돈을 돌려받으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타인 재물 보관자가 돈을 임으로 썼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횡령금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비일비재해요. 썩었어요 완전. 다 도둑놈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4번 갑니다. 자,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어서 교본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수가 있다면 그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 말은 뇌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 돈 벌려면 여러분들 경찰하면 안 돼. 경찰하면 푼돈밖에 더 돼요. 저 시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일반직 공무원 해야 돼요. 행정직 공무원. 답은 3번입니다. 1번 가죠. 자, 이익이란 일체의 유형, 무형적 이익을 말한다 했어요.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무형적 이익. 그렇죠?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하는 이익이 생겨요. 이익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처분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골칫거리였었는데 그걸 처분하게 되면 어차피 이익을 얻잖아요. 그런 것들도 뇌물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토지가 안 팔려. 토지가 안 팔리는데 그 토지를 막 교환한다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도 뇌물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람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했는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따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볼 수가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 관련성을 따져서 책임주의에 따라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맞죠? 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요 돈이 그대로 갑니다. 증례자한테. 그러면 난 터치 안 했습니다. 요 돈이 그대로 갔으니까요. 자, 몰수증은 누구로부터 한다? 요 사람이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증례자입니다. 증례자로부터 몰수 추징한다 이런 얘기죠. 4번에 불가 매수성입니다. 자, 그래서 또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죠. 단순수뢰죄 같은 경우는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주의 의무 위반이나 청탁 의무를 고려할 필요도 없고 시기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단순수뢰죄일 경우에 그래요.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일체의 성적 유형, 무형의 이익을 말한다 했고 성적 요구의 충족도 뇌물이라 본다 했습니다.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맞죠? 자, 2번은 풀었죠? 임용 결격자였는데 나중에 그 당초 임용회의가 무효라고 할 때 뇌물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복되는 거 지우시고 자, 수의계약 말씀드렸죠?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받기로 한 금액은 횡령금이다.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자, 부정한 청탁이란 묵시적도 되고요. 공통의 인식 없이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 갖고서는 묵시적 청탁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죠? 막연한 선처를 해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는 여기 막연한 기대는 묵시적 청탁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또 공통의 인식도 없어. 자, 6번입니다. 자, 변신 문제인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5번. 기억입니다. 제3자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람을 말하죠. 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회사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공무원은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회사. 이게 옛날에 내 회사거든.
그치? 그러니까 쌤쌤이다 보니까 제3자로 보지 않고 이때는 단순 수레죄로 봅니다. 자,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했다. 기망해서 뇌물 받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행위입니다. 한 개의 행위. 사기쳐서 돈 받는다고 사기쳐서. 그러면 뇌물죄와 사기죄가 되는데 이것이 행위가 한 개다 보니 실경이 아니라 사안경이 됩니다. 디귿번. 자, 뇌물에 공할 금품에 대한 몰수는 특정물에 하는 거죠. 특정물. 불특정물에 대해서는 몰수 추정 못해요. 따라서 특정된 것이 하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도 안 되고 추정도 안 됩니다. X. 리을번. 갑이 공무원 A에게 뇌물 공여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거절했어요. 안 받겠대요. 자,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 사람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다른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건 받아요. 앞에 건 안 받았어요. 앞에 건 거절했거든. 근데 뒤에 건 받아요. 근데 명목이 달라요. 명목 자체가 다르다. 다른 명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행위가 각각 있고 고의도 각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그러니까 앞에 거는 미수. 아니 잠깐만요. 전자의 뇌물 공여 의사표시는 후자의 뇌물 공여죄에 흡수가 된다. 아니죠. 지금 이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지금 증여자 공여하는 이 갑이 입장이네. 갑의 죄책을 묻고 있네요. 그러면 뇌물 공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 부분 여기서 끊고요. 요거 따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 따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뇌물 공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거절되는 이 부분 하나,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하나 각각 죄가 따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죄 따로 뒤 죄 따로가 됩니다. 자, 됐고 7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억번.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대과 관계 있을 필요 없고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위촉이 종료됐대요. 금품을 수수했대요. 그럼 사후수뢰죄가 되는 거지 일반 수뢰죄는 안 되죠. 왜? 지금 종료됐다는 말은 신분 관계가 끝난 거거든. 그치? 끝난 후에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 자, 단순수뢰죄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수뢰죄가 되려면 현직자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끝난 후에 받았는데 그 끝난 후에 받은 것이 전직에 받았을 때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그땐 사후수뢰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단순수뢰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추측한 내용을 을에게 알려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과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경찰 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5천을 투자하여 매월 300만 원씩 배당받기로 약속한 다음 1억 5천을 교부를 했는데, 자, 1억 5천만 원은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데 그 뇌물 액수는 5천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 이익, 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걸 초과한 금액이다. 초과한 금액.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